미국에서 주거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물가 잡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계속하다가 협업 시에만 출근시키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대거 바꾸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은 호텔들의 97%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답해 숙박업계 인력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전파력과 돌파 감염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재도전할 경우 공화당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과반 지지가 무너져 위태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와 렌트비 등 주거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물가 잡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15 내지 20%씩 급등한 렌트비와 주택가격으로 소비자 물가도 0.5% 내지 1%포인트씩 상승해 연준의 물가 잡기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가계 지출의 3분의 1은 주택 모기지 상환이나 렌트비 등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주거비가 대폭 오르는 바람에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왔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주거비용 급등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물가 급등이 앞으로도 더 악화되거나 물가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급등에서는 휘발유 값과 식료품 가격의 급등 그리고 주거비의 상승이 3대 분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렌트비는 현재 전년보다 15.3%나 올랐습니다. 미국 내 도시들의 주택 가격은 20.4% 급등했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렌트비는 사상 처음으로 $2,000를 넘어섰고 중위 주택 가격은 40만 달러를 넘어서 40만 7,6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주거비의 급등은 8.6%까지 치솟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나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의 6.3% 상승에 모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다소 냉각되더라도 주택가격이나 렌트비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각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렌트비 인플레이션만 해도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4%씩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비자 물가 CPI의 전체 물가를 매년 1.1포인트씩 더 오르게 만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에도 매년 0.5포인트씩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기준금리를 올 한 해 동안 7차례에 걸쳐 3.5%까지 올려 PCE 물가를 6.3%에서 5.2%로 1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공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PCE 물가를 1포인트 낮추는데 근 10개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7번 연속으로 3.5%나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주거비 급등으로 올해와 내년 해마다 소비자 물가로는 1.1포인트, PCE 물가로는 0.5포인트씩 전체 물가를 올려놓을 것이기에 물가 급등을 악화시키거나 적어도 물가 잡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오래 걸리게 만들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회사들이 갈수록 재택근무를 계속하다가 협업 시에만 출근시키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대거 바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실 규모를 줄이고 개인 책상 대신 협업을 위한 공동 공간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어도 미국 회사들의 근무 환경에는 일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회사들이 전 직원을 주 5일 모두 출퇴근시키는 예전의 근무 형태로 되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재택근무를 계속하다가 협업을 해야 할 때만 당사자들을 출근시키는 하이브리드 혼합 근무 형태로 대거 바꾸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의 상당수 회사들은 5일 가운데 적어도 3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하루 이틀 사무실에 모여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로 바꾸게 되는 이유는 유가 폭등, 물가 급등 속에서 주 5일 출퇴근을 하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 직원들이 대거 재택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협업 시에는 효율성이 높은 사무실 출근 근무를 시키는 게 나을 것이기 때문에
혼합 형태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무 환경의 변화로 상당수 고용주들은 사무실 전체 규모를 예전보다는 줄이고 내부 공간도 개인 책상들로 가득 채우는 대신 협업에 필요한 테이블식 탁자를 배치하는 등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식 근무로 바꾼 후에 전체 사무실 규모를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대폭 줄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부서별로 협업을 위한 출근일을 달리할 수 있어 하루에 전체 공간의 25%만 가동해도 돼서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건물주들은 근무 형태를 하이브리드로 바꾸려는 회사들이 오래된 건물을 기피하고 있어 리모델 또는 수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빈 사무실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에 혼합 근무 형태로의 전환에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혼합 근무 형태의 확산으로 고유가 시대에 출퇴근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돈과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이며 직원들의 교통비와 보육비, 회사의 경비를 동시에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의 일자리 안정, 물가 진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인력난으로 항공 대란을 겪는 것처럼 호텔 업계도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2020년에서 2021년 수만 명의 호텔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감축된 바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숙박, 호텔 등 관련 업계에서도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 직원을 구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호텔 숙박비가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오른 가운데 직원들 부족으로 메이드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호텔 숙박협회가 최근 500명의 호텔리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호텔의 97%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49%는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텔의 58%가 직원 채용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보복 여행에 대한 급증으로 다른 업종의 일손을 빼앗긴 호텔 숙박업계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 호텔 숙박협회는 전국적으로 약 13만 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푸고로 미 호텔 숙박협회 부사장은 다양한 직책들의 인재들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클리닝, 프론트데스크, 유지보수, HR 이벤트, 판매 운영 등의 일자리는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여가, 레저, 호텔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는 6만 7천 개가 증가하며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이후 여전히 130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연차 보고서에서 2019년 17만 4천 명이었던 직원들을 2021년 말에는 12만 명으로 감원 발표했습니다. 힐튼 월드홀딩스의 직원 수도 2019년 말 17만 3천 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14만 2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힐튼 호텔은 직원들의 부족으로 투숙객의 숙박 컨디션과 충성도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숙박업계의 90% 이상이 임금 인상을 단행했으며 71%는 업무 일정 조정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43%는 업무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호텔 서비스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팬데믹 직전 시간당 18달러 74센트에서 올 3월 시간당 22달러 5센트로 거의 18% 증가했습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로봇을 도입해 구인난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통한 체크인이 아닌 모바일 체크인을 도입하는 등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파력과 돌파 감염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비상이 다시 걸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혼란에 빠지거나 일상생활을 망칠 필요까지는 없지만 심각하게 간주해 부스터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맞는 등 적극 대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을 몰아낸 하위변이 BA.5의 기세가 심상치 않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BA.5 하위변이는 이제 미국 내 신규 감염 환자들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종이 돼 있습니다. CDC는 BA.5가 지난주에는 신규 감염의 50% 이상으로 늘어났다가 이번 주 현재는 6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지배종이 돼버린 BA.5 하위 변이로
혼란에 빠지거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지만 심각하게 간주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A.5 변이는 전파력이 BA.2 변이보다 35%나 빠르게 전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감염시키는 돌파 감염력도 매우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늦은 여름이나 올 가을, 대유행을 재현시킬 조짐이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코비드 대응팀은 BA.5를 비롯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새 전쟁에 나서고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백악관은 부스터 접종할 수 있는 백신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화이자의 팩스로비드도 대량 확보해 저녁에 배포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노바백스가 개발한 새 백신 320만 도스를 주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재 50세 이상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부스터 백신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FDA가 검토하고 있음을 백악관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2번 맞은 미국인들의 절반은 부스터 접종으로 3번째 접종했지만 2차 부스터인 4차 접종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CDC는 집계했습니다. 또한 최근 허용된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까지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1,800만 접종 대상자들 중에 접종률은 아직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부스터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은 돌파 감염까지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현저히 막아주고 있다며 부스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백신 제조사들인 화이자와 모더나는 특히 여러 변이들에 동시 대응하고 면역 효과도 근 2배 강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 대규모 접종함으로써 올 가을과 겨울 대유행을 막겠다는 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경우 현재까지 공화당 진영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원의 과반 지지가 무너져 위태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의 지지율로 2위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25%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2024년 차기 대선을 통해 백악관에 재입성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야심탄 도전이 과연 성공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 나설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지지율 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2위이자 트럼프 불출마 시 유력한 선두주자라 꼽히고 있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5%를 기록했습니다. 1위와 2위 간 지지율 격차가 거의 2배나 나기 때문에 맞대결을 벌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예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두 후보들에 이어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은 7%,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각 6%,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고 민주당으로부터 4년 만에 백악관을 탈환하기까지는 매우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이 1월 6일 위원회 조사를 통해 의사당 점거 사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추긴 위법 행위가 있는지 코너로 몰아넣고 있고 뉴욕 등지에서는 트럼프 회사들의 재정 문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도전을 가로막으려는 민주당 장벽을 넘기에 앞서 공화당 내에서도 과반 지지가 무너지고 특히 젊은 층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어 공화당의 백악관행 티켓을 따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35세 이사 젊은 층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무려 64%나 트럼프의 재도전에 반대했습니다. 대졸자 이상의 엘리트 공화당원들의 65%도 트럼프 재도전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지명하면 본 선거에서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6%에 달해 반 바이든 민주당원의 8%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41대 44%로 밀릴 것으로 나타나 당선 가능성도 의심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중간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후에 차기 대선에 도전하려고 30개 주 이상에서 실시된 공화당 예선에서 200명 이상의 후보들을 공개 지지 선언한 결과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에서는 성과를 거둔 반면 조지아에서는 패배해 혼조세를 기록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